오늘은 지금 제 영상 보고 의뢰가 들어와서 진행하고 있는 그 사건 관련해서 진행 중인 사건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의뢰를 해주신 분이 그 기초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무료 법률 상담 코너에 가서 이제 사연 얘기를 하고 상담을 이렇게 받았대요. 근데 이제 결론이 이만저만 해서 결론 이제 변호사 사무실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했다는 얘기가, 아니 그 변호사한테 사건 맡길 돈 있었으면 처음부터 무료 상담 받으러 보지도 않았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게 되고, 형편이 좀 어려워서 이런 것도 좀 해줄 수 있냐라고 해서 제가 이제 전화로 상담을 하고 지금 초안을 작성해가지고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건. 기본적으로 이제 이혼을 할지 말지 이제 고민하고 있는 여자분인데, 먼저 이제 그래서 제가 소장에서 작성한 그런 사실관계 위주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들으시고 이게 이혼을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여러분들 판단해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이혼을 요구하는 쪽이 이제 원고죠. 그래서 지금 혼인하고 있는 배우자가 이 피고가 되는데, 이제 결국 이혼 소장을 작성을 해서 가정법원에 이제 제출하기 직전 단계 거기까지 가 있어요. 처음에 그 내용이라고 하는 거는 원고 피고가 이제 만난 경위 이런 거 보통 쓰게 되죠. 그래서 이분은 원고죠. 의뢰인은 그 조그만 그 회사에 스텝이에요, 스텝. 직원인데 여기 이제 손님으로 같은 그 회사의 직장 동료의 친구가 이제 손님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됐고, 이제 회사 끝나고 술자리를 가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서로 생긴 걸로 괜찮고 이렇게 하니까 호감이 생겨가지고 서로 사귀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사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동거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애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혼인신고를 하게 됐어요. 거기까지 좋았죠. 행복할 줄만 알았고. 근데 좀 이렇게 동거하고 이제 혼인신고도 하고 임신이 된 상태거든요. 근데 이 남자가 좀 이상해. 밤새도록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하는데 이제 인터넷 요금을 안 내가지고 요금을 내달라고 하는 여자한테. 그래서 이 여자도 어렵게 이제 직장 생활 하면서 또 모아놓은 돈이 많진 않았어. 본인이 갖고 있는 목걸이를 팔아서 인터넷 요금을 납부를 해줬어요. 이쯤 되면 이제 대충 각이 나오지 않아요? 이게 좀 남자 좀 이상한 거,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돈이 좀 생기면 이 남자가 막 친구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제 나갔다 오겠다 이렇게 해서 가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데도 나가서 외박도 하고, 또 다음날 이렇게 보니까 우연히 그 남자 폰에 이제 날라온 문자를 확인하게 됐는데, 그 룸사롱에서 이제 결제된 30여만 원이 결제된 이제 문자도 받게 되고, 그래서 외박을 하고 룸사롱에 가서 술도 마시고 이런 걸 대충 알게 되죠.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임신한 상태고, 근데 아기가 이제 태어나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앞으로 행복하지 않을까,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남자가 이제 애가 운다고, 애 태어나서 어린애가 울 수 있잖아요. 근데 운다고 이제 짜증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잠 못 잔다고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임신하고 그 출산하는 그 동안에 휴직을 했어요. 그 여자분이, 의뢰인이. 근데 남자가 맨날 밤새 게임만 하고, 이제 이렇게 경제 활동을 되게 간헐적으로 해. 띄엄띄엄 하다가, 근데 도저히 이제 생활이 잘 안 되고, 애들 분유값도 들고, 기저귀 값도 들고, 물티슈 값도 들고, 이래서 복직을 이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이 남자가 그냥 여자분이 복직하자마자 바로 그냥 직장을 관둬버려요.
그게 너무 이제 황당하잖아요. 둘이 이제 같이 벌어도 애도 태어나서 먹고 살기가 이제 쉽지 않고 돈도 이제 많이 드는 그런 상황인데 그 여자분이 딱 직장을 갖게 되자마자 자기 일단 치워버려. 그리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분이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이렇게 보면은 밤새 그냥 게임 해가지고 눈 시뻘개가지고 그냥 너무 얼마나 실망스럽겠어. 그리고 그제서 이제 밤새고 이제 자려고 하거나 그래서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 막 거기 쌍욕하고 심지어 손찌검도 하고 막 이런 이제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됐어요 여자분이. 그러다가 이제 근데 그래도 이제 자기 여자 이제 아내로서 할 도리는 다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출근하기 전에 밥을 차려놓고 뭐 이렇게 해도 오히려 누가 밥 차려달라고 그랬나라고 하면서 막 짜증도 내고. 그래서 여자분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하는 과정에서 이제 회식하고 뭐 이렇게 하면 회식에서 좀 늦을 수 있잖아요. 그럼 왜 늦었냐, 뭐 화장이 진하다, 뭐 해서 막 또 의심까지 하는 거야. 의체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여자분 입장에서는 되게 어린 나이에 이제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이 남자를 택했는데 지금 남자가 지금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좋아서 결혼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자기가 처한 상황을 친정에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또 골 때리는 거는 왜 이제 시작을 왜 그렇게 했는지는 이제 정확히 말을 안 하는데 이 여자분의 이제 월급이 들어가는 급여 통장 있잖아요. 급여가 이 남자 명의의 통장으로 급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자는 한 달 내내 일을 해도 그게 급여가 이제 남자 통장으로 다 입금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전혀 뭐 독립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것이고, 이제 뭐 술도 마시고 맨날 게임하고 여자 좋아하고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하니까 또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이제 벌금 300이 나와. 근데 그거도 뭐 안 내는데 이제 더 황당한 거는 이제 그렇게 애기가 이제 어느덧 이제 그래서 그 벌금 내는 것도 막 그 경제 활동을 안 하니까 그래서 막 여자한테 돈을 내달라 그러고 심지어는 막 친척들한테 돈 빌려서 벌금 내야 된다. 벌금 안 내면 자기 뭐 그 노역장 유치라고 그러는데 뭐 깜빵 간다 이런 얘기 하면서 막 이렇게 돈을 또 이제 그걸 빙자해서 빌려. 갚지도 않지. 뭐 심지어 고맙다 말도 안 하고. 근데 애기가 이제 또 돌이 됐어요. 돌 돼가지고 이제 축의금으로 한 300여만 원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다 이제 막 그 게임비로 막 충당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애한테 필요하다. 그 축의금 들어온 것 자체를 그 남자가 다 관리를 하고 애기한테 필요하니까 돈을 얼마 달라고 하니 막 짜증을 내면서 그 중에 이제 일부 15만 원을 막 집어 던지고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막 화를 내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애나 가정에 이제 그걸 쓰는 게 아니라 자기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게임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양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이제 컴퓨터를 바꿔요. 근데 그 돈을 다 써버리고. 또 뭐 나머지 일부는 또 뭐 유흥비로 쓰고. 예, 막 답이 안 나오는 사람이죠. 그리고 막 그 와중에 계속 이제 여자는 혼자 뭐 애도 키워야 되고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제 힘든 상황인데 그 와중에 계속 이제 용돈 명목으로 그 여자분의 월급을 이제 용돈 명목 뜯어가고. 그리고 또 여자 명의로 막 차도 뽑고 보험료도 안 내고. 보험료 안 내다 보니까 이제 강제로 폐차 당하고. 그래서 그 차 계약 관계된 그러니까 여자분 명의로 했으니까 돈 내라고 계속 이제 막 통지서 날라오고. 근데 그 와중에 또 근로자녀 장려금이라는 이제 돈이 인류가 나왔는데 그 소식을 이제 어떻게 들었니? 그때 벌써 이제 나가서 연락이 안 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안 대주는 건 당연하고 그 와중에 이제 근로자녀 장려금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돈이 나왔는데 그 돈을 달라고 또 연락이 온 거야. 너무 황당하잖아요. 어?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살 수가 없다라고 해서 합의 이혼하자라고 하니까 웬걸?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이제 거기서 벗어날 줄 알고 이제 안심하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 돼. 그러고 나서 2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막 그 사이에 이제 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안 내고 이렇게 하니까 여자분 급여 통장? 그 사이에 또 통장 명의는 여자분으로 좀 바꾸긴 했는데 여자분 통장이 또 압류되고 그 와중에 또 애는 또 몸이 좀 아파. 그래서
이런 대충 사연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연을 이제 알고 있는 분이 이제 너무 이제 딱 이렇게 막 하는데, 야 도저히 너 나이도 지금 젊고 애를 위해서라도 정리하고 뭐 새로운 사람을 뭐 사랑을 찾든지, 그리고 아니면은 그냥 혼자 살더라도 지금 이 상태를 계속 지속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의뢰인은 그래도 애가 어리고 그래도 애의 아빠니까 계속 이제 고민만 하는 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근데 돈을 버는 족족 그 남자가 이제 어지럽 뭐 이렇게 사고 친 거 그쪽으로 수습하는 돈이 다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어서, 또 이제 어디 상담하러 갔더니 이제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이렇게 해라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 결론이 이런 거잖아요. 합의 이혼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열거돼 있어요. 이혼 사유가 거기에 해당하는 거. 판사가 봤을 때 이거는 도저히 뭐 혼인을 지속할 만한 혼인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이혼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변호사분들 찾아가도 훌륭한 변호사분들 되게 많지만, 그 이제 여자 남자, 그러니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있었던 뭐 혼인의 경위도 그렇고 혼인이 파탄하게 된 경위도 그렇고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럼 변호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실관계 정리해서 파일로 주세요 그러면 그걸 약간 법률적으로 각색을 해가지고 이제 딱 내놔요. 근데 그러면서 돈은 또 뭐 착수금 명목 돈을 받고, 그게 또 재산 분할이라고 하잖아요. 재산 분할을 하면 또 거기에 이제 성공보수 개념으로 돈을 받아가고. 근데 이분은 이제 그럴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사연을 딱 하고. 그래서 고민을 좀 하다가 일단 이제 그런 일 이제 소장을 썼어요. 그래서 뭐 디테일한 거를 말씀드리긴 뭐 하고, 만난 경위, 혼인이 파탄 이렇게 된 경위 이런 걸 이제 쓰고, 기본적으로 뭐 이혼하게 해달라 이런 부분하고, 혼인 이후에 형성된 재산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여자분이, 근데 그게 만약 남자 명의로 된 재산, 혼인 이후에 남자 명의로 된 재산이 있다라고 하면 그 재산을 형성하는데 여자분이 기여한 부분이 있다. 그럼 기여분을 고려해가지고 재산 분할해달라고 하는 게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남자가 경제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그나마 이제 명의로 된 재산이 있는 게 혼인 전에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지 않긴 한데 일단은 뭐 주장을 해볼 수 있으니까 재산 분할 청구하고, 위자료, 그다음 양육비, 그다음에 뭐 양육자 지정 뭐 이런 게 이제 그 이혼 소장은 이제 세트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위자료는 한 3천 정도 청구할 생각이고, 양육비 관련해 가지고는 또 이게 남자가 직장이 없거나 가정 이제 경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양육비 잘 인정이 안 되긴 안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생각은 한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얘가 지금 어리거든요. 그래서 애 밑으로 들어가는 치료비, 좀 아프기도 해서 치료비 하고,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양육비는 월 한 100,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포함해서 성인 될 때까지 한 월 200, 이 정도 생각해서 이제 청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위자료는 이제 정신적 손해배상인데 한 3천만 원. 우리나라 법원은 이 위자료를 많이 인정해주진 않는데 좀 인색해요, 그런 부분에서. 하지만 이제 뭐 이렇게 처음부터 우리가 너무 박하게 청구할 필요는 없어서 좀 그 정도 이제 청구를 해서 값을 요량하고 그렇게 이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제 생각이고, 여러분 생각에는 1번, 야 그래도 애가 나중에 커서 아빠를 찾을 수도 있고 계속 이혼을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혼인을 지속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다 이거 지금 답이 나왔다, 벌써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배우자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책임질 만한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걸 확실히 보여주지 않았냐, 뭐 이렇게 되면 이혼하는 게 맞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저 의뢰인의 생각도 그렇고 저도 이혼하는 게 지금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혼 사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2년 동안 이제 배우자나 아이를 전혀 부양하지 않고 연락이 끊겼다 그러면 아기의 육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2년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년 이상 아기의 육이를 해서 그러니까 대놓고 의도적으로 부양 의무를 저버린 거죠. 그런 것도 해당하고, 그럼 제가 이제 손찌검도 하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우자한테 부당한 대우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혼인이 이제 이 정도가 되면 혼인이 파탄 지경이 일어날 또 보기 때문에 한 3개 사유에 이제 해당한다고 봐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요거 결과 나오면 소장 법원에 제출하고 이후에 경과 이렇게 봐서 결과 나오면은 여러분하고 또 상황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편하게 이렇게 의뢰가 들어와서 이제 편하게 이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켜보시죠 결과를.